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인천 26년도 4월 23일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된 아파트 가격들의 변화를 보면서 인천의 26년도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지역들은 어디가 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 가격이 인천의 가격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고된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가격이 변화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죠. 공급 물량이 절벽이 된다면 분명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공급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26년도 입주 물량이 과연 공급 절벽일지 아니면 공급 과잉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인천의 아파트 공급은 1년에 몇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야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었듯이 바로 15,000여 세대 전후로 해서 인천의 아파트는 공급이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홈을 통해서 인천에서 그동안 분양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24년도서부터 28년도까지 한번 그 통계를 내봤습니다. 여기서 보신다면 24년도에 27,000세대, 그 다음에 25년도에 2만 세대죠. 그래서 24년도, 25년도는 초과 공급이었죠. 공급 과잉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인천은 공급 과잉에 의해서 24년도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25년도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현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26년도는 15,000세대니까는 적정하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보합으로 할까요? 그러면 27년도는 12,000세대죠. 그러면 공급 절벽이 3,000세대가 적다라고 해서 공급 절벽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24년도서부터 27년도까지 이어지는 걸로 본다면 그렇게 공급 절벽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8년도가 되니까 17,700세대로다가 도리어 공급 초과가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27년도에 공급이 줄기 때문에 28년도도 공급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청약홈을 통해서 인천의 아파트 분양한 그 단지들을 계산해 보신다면 28년도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29년도도 벌써 10,000세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6년도에 아파트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 빨리 입주하는 것은 26년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8년도서부터 29년도에 입주하는 물량들을 지금 현재 26년도 상반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6년도에 분양을 보면 1, 2,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분양 세대수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이것은 지금 현재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청약 대기자들에게 지금 가장 싼 분양가에 청약을 넣어야 된다는 심리적인 작용들을 하면서 건설사들은 이에 따라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약 대기자들은 지금이 가장 싼 분양가이기 때문에 청약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4월 21일 날 전국의 11개 단지의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에서 보시면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쟁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의 아파트는 대부분의 1순위, 2순위에서 청약 미달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4월 21일 11개 단지 중에서
3개 단지를 제한 나머지 단지들은 적게는 한 자리 숫자의 청약 경쟁률, 많게는 3자리 숫자, 상상하지도 못했던 3자리 숫자의 청약 경쟁률이죠. 3자리 숫자는 서울에서만, 일부 특수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청약 경쟁률, 지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청약 시장은 지금 불붙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따라서 과연 인천의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로 본다면 입주 물량은 지금 현재 26년도 15,000세대로서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27년도에 약 3,000세대가 부족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인천은 입주 물량 면에서를 본다면 앞으로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역적으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다라는 것,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으로 본다면 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5년도서부터 26년도 4월 23일까지 국토부에 실거래가 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가지고선 한번 여러분들을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별로다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아파트를 보면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를 보면 여기에 파란 선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은 앞에 거는 25년도 평균이고 뒤에 것은 26년도 평균입니다. 맨 밑에를 보면 여기는 8사형이 월별로다가 인천에서 거래된 양입니다. 그래서 25년도는 700월 730, 그 다음에 26년도는 736으로서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의 거래량이 아주 미세하지만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2025년도 6월 달에 1000건이 됐다가 줄어들었죠. 그런 뒤에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년도에도 보면 3월 달에 956건으로 지금 1, 2, 3월 달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회복되고 있다는 것보다는 25년도의 평균보다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25년도에 비해서 거래량은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거에 따라서 최상급지서부터 하급지까지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화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파란 것은 8사형 중에서 월별로 최고가로 신고된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25년도 3월 달에 15억 5천만 원으로서 최고가를 했죠. 그 이후에서는 15억대에 거래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13억 1천만 원이 25년 11월 달이죠. 그리고 그 이후 13억 1천 이후에 26년 1월 달에 12억 3천으로 최저점을 찍은 위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최고가는 매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최상급지입니다. 8사형 중에서도 최고가 10% 내에 들어있는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이죠. 그걸로 보면 25년도 8억에서 23년도 8억 3천이니까 26년도는 8억 3천으로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25년도보다 26년도 가격이 그만큼 상승을 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본다면 이 최상급지의 25년도 11월 달에 8억 9천으로 갔다가 지금 8억 6천, 8억 5천, 8억 2천으로 2월 달에 가장 저점을 간 뒤에 3월 달에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4월 달로 보면 다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급지를 볼까요? 상급지는 상위 30% 내에 있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6억 9천,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7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는 25년도 11월 달에 7억 5,651만 원으로 최고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가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급지는
최상급지보다 더 많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25년도는 오르락내리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27 대책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11월 달까지 보여줬지만 26년도 들어서 상급지는 하락 쪽으로다가 태세 변환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급지를 볼까요? 중급지 4억 7천에서 4억 9천이니까 올라갔죠. 26년도도. 그리고 나서도 보면 6월 달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7월 달에 내려갔다가 10월 달까지 상승. 그 다음에 다시 11월서부터 하락으로다가 계속 가면서 지금 중급지도 계속적으로 인천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급지를 보죠. 하급지는 하위 30% 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억 8,800에서 2억 9천이니까 26년도 분명히 상승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급지는 25년 10월 달에 가장 비쌌죠. 그 이후서부터 1월 달까지, 2월 달까지 내려가고 3월 달까지 내려갔다가 도리어 4월 달에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분명히 거래량은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상급지 가격이 26년도 즉 25년도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26년도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상급지도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급지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알고 있는 것이 최상급지가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상급지가 최상급지를 쫓아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중급지가 쫓아서 뒤늦게 쫓아가고 그 다음에 하급지가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 본다면 지금 현재 최상급지서부터 상급지, 중급지는 하락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곧 하급지도 다시 태세 변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인천의 26년도의 아파트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천을 평균적으로다가 종합적으로다가 봤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인천은 도대체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어디가 상승할 수 있고 어디는 모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할지 상승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인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 기본적인 요인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이죠. 26년도에 인천 아파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그 첫 번째로 다 본다면 바로 금리의 향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은 지금 현재 최고가로 해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라도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서민들이 살고 있는 인천으로 본다면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의 향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알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향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에 대한 금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 분명히 24년도, 5년도에 보면 계속적으로 금리는 하락 쪽으로 인하를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상한이 최대 8%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8%를 뚫고 있는 곳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26년도를 본다면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전세대출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인천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안 좋은 쪽으로다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향방을 26년도로 다 본다면 인천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쪽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금리죠. 근데 이런 것만을 가지고선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면 입주 물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천에 지금 현재 26년도에 15,000여 세대가 입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 지금 이르다 본다면 이 서해구는 지금 현재 청라, 루원을 포함한 옛날의 서구의 구도심입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1300세대 정도가 26년도에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구가 약 33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종이 19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몰포구가 1300세대 정도를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단구가 자그마치 약 7300세대가 입주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주 물량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본다면 계양구 입주 물량 없죠. 그 다음에 부평구, 그 다음에 남동구, 그리고 연수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이곳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입주 물량으로 본다면 가장 하락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검단구라는 거죠. 그 다음이 미추홀구, 그리고 나서 영종구가 바로 하락할 수 있는 쪽으로 다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천의 아파트 시장의 중에서 공급 물량이죠.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인천의 아파트 가격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을 떠받들고 있는 것에 많은 것들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죠. 근데 전세보증금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은 보합이나 또는 미세하게 상승하는 것이 인천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폭등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전월세 거래량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놓고 있는 신규 전세 물건이 없다라는 것뿐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전세 월세 물량은 2년 전과 지금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인천이고 서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세 보증금으로 본다면 인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합이나 약간의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전세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수요 집중도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25년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그 다음에 가장 인천에서 핫했던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검단구를 빼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때는 인천의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검단 신도시가 가장 큰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때죠. 그 이유는 바로 인천 1호선의 검단 연장이 바로 25년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단에서 계양으로 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로다가 출퇴근이 정시에 할 수 있는 바로 그 영향에 의해서 검단 신도시가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지금 검단에 대해서는 5호선의 검단 연장과 그 다음에 GTX D노선인 서부광역철도가 예타 통과를 한 것이 바로 검단구를 지금 뜨겁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 수요 집중도로 본다면 지금 서울에서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팔고선 서울에서 나오면서 선택하는 곳을 본다면 지금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를 보면 서울 7호선과 그 다음에 5호선을 통한 이 노선이 두 개가 지금 지나는 곳이죠. 그것은 바로 부평구가 7호선이 움직이고 있고 공항철도를 통해서 검단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본다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순위가 검단구와 부평구, 그 다음에 그 차순위로다가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청라 루원이겠죠.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인천으로다가 아파트 매수를 하던 또는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인천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나 버스 노선으로 서울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철도를 이용한 전철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을 가장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가 인천 1호선이 없었기 때문에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됐고 그것이 항상 불규칙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천 1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그 불규칙함을 해소를 시켜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로다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이어서 26년도에도 바로 검단 신도시와 그 다음에 부평구, 청라 루원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전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구 같은 경우는 전철로다가 이용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인천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 인구의 유입은 검단 신도시 부평구, 그 다음에 청라 루원이 가장 많이 수요가 몰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은 서울에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검단 신도시 부평구, 청라 루원 쪽으로의 전세 보증금은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거기죠. 그러나 입주 물량은 워낙 검단 신도시가 7천여 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세 보증금과 그 다음에 서울에서 밀려 나오는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족하느냐 넘쳐나느냐에 따라서 검단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지역이 인천에서 상승할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 금리라든가 입주 물량, 전세 보증금으로 따진다면 검단 신도시는 또 하락하는 쪽으로다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의 아파트 시장을 본다면 가장 가늠하기가 어려운 곳이 검단 신도시가 검단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나 청라 의원은 지금보다 서울에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수요 인구가 집중을 한다면 26년도의 상승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 나머지 구를 보면 계양구나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제물포구, 영종구 같은 경우는 오합, 때로는 하락 쪽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인천에서 보면 최상급지도 하락을 하고 있고 상급지도 하락 쪽으로 돌렸고 그 다음에 중급지도 하락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26년도의 1분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6년도의 인천의 모습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금리나 입주 물량 이러한 것들을 지켜본다면, 그리고 26년도 1분기에 가격들 변화를 본다면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다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은 일시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단기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것을 보면 송도로 본다면 인천대 입구역 GTX B 노선에 의해서 인천대 입구역 주변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남동구의 인천시청역, 그 다음에 부평역, 이렇게 GTX B 노선과 그 다음에 앞으로 7호선 연장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청라 루원도 7호선 연장이 개통이 된다면 청라 연장 때문에 이것이 많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본다면 인천의 26년도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입장으로 가지만 그 중에서도 인천은 바로 서울의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구가 유입되는 곳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검단 신도시는 청라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7호선의 청라 연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지, 비록 일시적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으로 본다면 지금 검단구는 여기뿐만 아니라 계양신도시와 그 다음에 대장신도시, 그리고 김포에 있는 한강 콤팩트 이 신도시, 이러한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인구를 뺏겼다가 받았다가 하는 이러한 영향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청라 루원이나 송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침이 적기 때문에 거기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분명히 검단 신도시 많은 것들이 서울의 인구 유입으로 가격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최대의 변수는 7,000여 세대의 입주 물량에 의해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26년도 아파트 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의 가격은 하락적으로다가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 외에 지역적으로 다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검단 신도시, 그 다음에 청라 루원,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 이 세 곳을 가지고선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의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이 아랫부분을 해주시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